아니, 젊은 분들 TV 안 본다면서요. TV 안 보는데 TV에서 트롯 프로그램을 1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딴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딴방TV의 연예인터저널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트롯 매직 유랑단의 제작 발표의 소식과 그리고 첫 방송 얘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10시 40분이 되면 여러분들께 새롭게 선보일 트롯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죠. 앞으로 그 명품 트롯 예능 프로그램이 되기를 응원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거 제대로 한판 붙게 생겼습니다. 자, 아마 이렇게 트롯 예능 프로그램들끼리 동시간대에 경합을 벌이게 되는 게 글쎄요,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뽕숭아 학당, 예, 수요일 10시 방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트롯 매직 유랑단이 10시 40분. 물론 시작 시간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매직 유랑단을 보실 분들은 뽕숭아 학당을 보시다가 중간에 돌리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시간대가 겹치는 부분은 못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두 트롯 예능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점이 굉장히 또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TV조선이 지난 2020년 4분기 시청률을 봤을 때 KBS를 제외한 모든 지상파와 여타 케이블 방송에서 시청률 1위를 합니다. 예, KBS 1, KBS 2 다음으로 TV조선. 그리고 그 뒤에 MBC, SBS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리고 다른 이제 케이블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2배 가까운 시청률을 TV조선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1등 공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트롯 프로그램들이죠.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그리고 미스트롯 시즌2. 4분기라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12월 달 분은 분명히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뿐 아니라 이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프로그램들 있죠. 사랑의 콜센터라든지 뽕숭아 학당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이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이 사랑의 콜센터 같은 경우는 초창기 20%대를 오르락내리락 했고 지금도 1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뽕숭아 학당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TV조선의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또 시청률 상승에 많이 기여를 했죠. 그래서 트롯이 정말 오늘날에 이 TV조선의 이 영화를 창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번에 TV조선이 세 번째 채널도 오픈하는데요. 여기에 이 트롯 채널이라는 그런 지금 타이틀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롯 채널 개국 기념으로 3월 31일 오늘이죠. 이 특급 트롯 3대라는 그런 이제 컨셉으로다가 이 김다연, 김태연, 미스트롯 시즌2의 탑7이죠. 그리고 7공조로 소개됐던 우리 임서원 양, 또 황승아 양 이렇게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자타가 공인하는 이 트로트계의 참 이 기성 가수 쟁쟁한 분들이죠. 하춘아 씨, 서른도 씨, 강진 씨, 김용임 씨 이렇게 또 4분 나오시고 그 밖에 미스터 트롯 탑6 그래서 정말 초호화 이런 게스트로 오늘 3월 31일 프로그램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예, 오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앞으로 뽕숭아 학당이 이렇게 KBS와의 경합에서 제대로 우위를 점하려면은 바짝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트롯 채널 개국하는 기념도 있겠지만 트롯 매직 유랑단을 겨냥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초강력 게스트들로 구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의 미스터 트롯 탑6의 인기에다가 또 요즘 한창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김다연 양, 김태연 양, 그리고 또 임서원, 황승아, 거기에 기성 가수 층들 팬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하춘아, 서른도, 강진, 김용임 이런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KBS의 트롯 매직 유랑단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미스트롯의 원조 신화의 주인공 아닙니까? 송가인 씨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탑 8, 8분이죠. 예, 특히 금은 동메달리스트 진혜성 씨, 재하 씨, 그리고 오유진 양. 그 밖에, 시청자 투표에서는 아쉽게 그 좋은 성적을 못 냈지만 압도적인 심사위원들의 원픽이었던 신승태 씨, 그리고 또 역시나 화제에 만발했던 우리 신미래, 또 완이와 이런 분들이 함께 구성을 한다고 하고요. 거기에 또 이제 감초 분들로 김신영 씨, 또 문세윤 씨 이분들이 또 나오신다고 하니까 만만치 않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이 두 프로그램이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시청률 승패가 나지 않을까. 혹자는 이 시청률이 뭐 더 이상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뽕숭아 학당이 이미 한 10% 넘는 시청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트롯 매직 유랑단이 과연 뭐 시청률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트롯 매직 유랑단이 뭐 제작 발표에서 했던 물론 뭐 이렇게 뭐 호기롭게 하는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15%의 시청률을 갖다가 공언을 했죠. 그래서 시청률 15%가 되면은 공약사항도 이렇게 내걸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14점 몇 프로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15%가 넘으면은 이런 뭐 공약을 걸고 실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15%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스트롯 시즌2가 32%가 넘는 시청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대에 트롯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32%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로 옮겨와서, 자, 뽕숭아 학당이 지금 요 근래 한 10%대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럼 10%를 가져가면 잠재적으로 22% 정도의 그 트롯을 시청하실 분들이, 예비 시청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그 연출, 요거를 얼마만큼 그 트롯 시청자분들이 와닿게끔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지금 파일을 가지고 있는 뽕숭아 학당하고 동시간대 해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배치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뭐 피해가려고 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붙을 때는 또 정면으로 한번 붙어야죠.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좋은 그 현상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 경쟁자가 있어야 서로가 이 발전을 하고 또 긴장을 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태해지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이렇게 독선적인 이런 또 운영을 하게 되는 게 이 사람의 또 생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조선도 사실 이번에 미스트롯 시즌2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잡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생각할 때 그동안 너무 이렇게 이제 독점적으로 트롯 오디션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정말 그 황제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TV조선이 이런 좀 이번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가장 강력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연출자도 아니고 제작진도 아니고 출연자도 아니고 시청자입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의 시선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를 좋아하고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되고, 또 시작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받들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트롯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동시간대에 맞붙는 게 뭐 전혀 나쁜 게 아니고 더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로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단점을 한번 굳이 보자면, 이 뽕숭아 학당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 탑6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의 인기를 얻고 있죠. 구글 트렌드 검색을 해도 트롯 분야에서는 이 탑6의 인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누구를 갖다 놔도 탑6가 트렌드 검색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지금 빠져있는, 원래는 탑7이었던 김호중 씨가 유일하게 탑6의 이 트렌드 인기하고 이렇게 맞먹을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분이고요. 임영웅 씨 다음으로 김호중 씨가 구글 트렌드에서 이렇게 그 순위가 나오거든요. 그분 외에는
사실은 탑6의 인기가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 탑6의 고정 팬들을 기반으로 하는 이 뽕숭아 학당이 일단은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또 이제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콜센터도 그렇고 뭐 뽕숭아 학당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이제 사랑의 콜센터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사연과 노래 또 이제 그 탑6, 탑7이 그때는 탑7이었으니까 그 미스터 트롯이 끝난 이후에 그 여운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무대에서 정말 그 좋은 그분들의 노래 실력, 가창력을 들려주면서 감동을 주던 그런 무대였죠. 그때가 이제 시청률 20%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그 뭐 고공행진을 하던 때인데 점차로 이 오락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그게 사실은 시청률 하락의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돼요. 시청률이 떨어지면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변해간 게 아니고 그렇게 변해가면서 시청률이 떨어졌다고 저는 뭐 그렇게 나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근데 이제 뽕숭아 학당은 또 좀 다르긴 하죠. 처음부터 좀 오락적인 그런 예능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됐던 프로그램이라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제 뭐 생각하시는 바들이 다르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음악 프로그램이라는 요소보다는 예능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갖춰져 있는 반면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트롯 매직 유랑단 같은 경우는 그 출연자들의 어떤 그 가창 무대를 좀 많이 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점이 또 트롯 매직 유랑단 분들이 가지는 좀 장점이 아닐까. 예. 그러면 뭐 그렇다고 뽕숭아 학당이 갑자기 플랫폼을 바꿀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야, 우리도 싹 정색하고 노래 위주로 나가자. 이거는 조금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서로가 장단점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원조 미스트롯의 신화 송가인 씨를 비롯해 가지고 뭐 진혜성 씨, 재하 씨, 오유진 양 그리고 뭐 나머지 또 탑8의 쟁쟁한 분들 거기에 또 예선 때부터 항상 화제를 끌고 다녔던 뭐 신미래, 와니와 이런 분들이 나오시니까 정말 뭐 빅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팝콘 각이라 그러죠. 팝콘 먹으면서 구경만 하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채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한 주는 요거 그렇죠. 우리에게는 재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방송 보시면서 뭐 어느 게 재밌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재밌는 거를 뭐 본방송 보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뭐 그거는 뭐 그 제가 얘기하는 거나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겠죠. 뭐 재밌는 거를 본방송에서 보시고 싶어 하실 테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프로그램들의 경쟁 과연 어느 쪽이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트롯 강자가 어느 채널이 될지도 결정 지을 수 있는 1라운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가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사실 트롯 오디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지쳐 하시거든요.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오디션 이제 지겹다. 좀 그만해라, 오디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저도 좀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 무명 가수분들 또 뭐 어쨌든 가수로 데뷔는 했지만 사실 신인으로 그 본인을 알릴 이런 무대가 없어요. 신인들이. 그렇죠. 너무나 척박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디션 프로그램은 각 방송사에서 이렇게 뭐 2개, 3개 정도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다만 이제 그 과정들이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낚시성 또 좀 뭐 의도적인 연출이 좀 보인다든지 좀 불공정해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시고 피로도를 느끼는 거지 이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이 피로감을 느끼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예능으로 다가오는 또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또 예능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이런 트롯 프로그램들이 더 이제 인기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뭐 유지를 하되 이런 예능 프로그램, 트롯 예능 프로그램 쪽으로 좀 더 그 방송사들이 많이 좀 집중을 해서 예능 프로그램만 하는 그런 방송국도 생길 거고 다시 말해서 이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은 우리는 안 한다. 우리 채널에서는. 하지만
트롯 예능 프로그램들은 재밌게 만들어 보자. 이런 채널도 좀 생기고 하면은 트롯 가수분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예, 방송국 세 군데, 네 군데에서 트롯 프로그램 하면은. 그러면은 그 신인들도 또 기성 가수분들도 설 수 있는 무대도 많아지고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적인 그런 그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또 좋아질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제 일부에서는 야, 트롯 그만해라. 좀 트롯 질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저는 자연적인 시장 경제 원리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아니, 트롯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떨어지고 안 보면 그럼 방송국에서 이거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죠. 그럼 자연히 없어질 겁니다. 예. 자꾸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많이 보시기 때문이에요. 많이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더 만들어야죠. 예. 자연히 이거는 시장 경제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지금 트롯 프로그램들 이전에 방송 3사의 음악 프로그램들 보세요. 시청률이 0점대입니다. 0점대 여러분. 1점도 아니고 0점대 시청률입니다. 근데 그걸 왜 해왔느냐? 지상파에서. 지상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온 거예요.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음악 프로그램도 없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 갔는데 라면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진이 없어도 이거는 갖다 놔야 되는 상품처럼 음악 프로그램을 해온 겁니다. 근데 트롯 프로그램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효자 프로그램이에요. 오히려 시청률을 쭉쭉 올려주는. 그래서 이거는 시장 원리에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뭐 트롯 프로그램 그만해라고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또 그 말이 왜 모순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트롯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은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보니까 그렇다. 젊은 애들은 TV 안 본다. 그러니까 뭐 시청률 높다고 그거 가지고 뭐 유세 떨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젊은 분들 TV 안 본다면서요. TV 안 보는데 TV에서 트롯 프로그램을 1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틀립니까? TV를 안 보시는데 왜 이 트롯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죠? 신경 쓰실 필요 없잖아요. 1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그래서 제 결론은 이 트롯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 그게 앞뒤가 맞지 않다 하는 거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는 팝콘은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영화 보실 때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지만 좋은 식품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뭐 간식거리 뭐 견과라든가 아니면은 뭐 몸에 좋은 거 이런 거 좀 옆에 음료 같은 거, 차 같은 거 이런 거 딱 두시고 편안하게 트롯 예능 프로그램들 시청하시면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고 뭐 여러분들은 즐겁게 보내시면 되고 방송국은 방송국대로 서로 시청률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시청자들이 재밌어 할 수 있게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개의 영상을 이렇게 연달아서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것 이렇게 보시면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라는 뜻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뭐 늦은 시간에 잠시 뭐 여러분들하고 실시간 방송을 할 계획이 있는데 뭐 들어오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한 10시 넘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잠깐 뭐 짧게라도 실시간 방송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안방TV에 눌러주시는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